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학교 비정규직연대가 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도내에서도 1,800여 명이 파업에 참가해 학교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번 파업에는 도내 환경미화원들도 대거 참여했습니다. 지자체는 대체 인력과 장비를 긴급 투입하고 시민들에게 쓰레기 반출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수 춘천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재수 시장은 이번 판결로 시장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원도가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군장병 e스포츠 대회가 결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는 이번 대회를 접경 지역만의 고유문화 콘텐츠로 키울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예고했던 대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건데요. 도내 급식 조리원과 돌봄 전담사 등 1,800여 명이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교육당국은 학교별로 대책 방안을 마련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의 한 중학교 급식실. 한창 붐벼야 할 점심시간이지만 급식실과 조리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3일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급식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학교는 앞서 가정통신문을 통해 급식 중단 이유를 설명하고 학생들에게 빵과 떡, 음료 등의 대체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던 급식이 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한 안내 그리고 설명, 향후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적으로 가져갈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 도시락 등을 나눠 먹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불편함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창 자라는 학생들의 급식을 볼모로 삼았다는 비판도 제기됐지만 오히려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공감하고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엄마가 아침부터 일어나갖고 싸줬어요.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저희 맛있는 급식을 책임져 주시는 분들과 학교 비정규직 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3일부터 시작된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총파업에 도내에서는 1,800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학교 급식 종사자와 돌봄 전담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도내 약 300개 학교의 급식이 중단됐고 초등학교와 유치원 41곳에서는 돌봄 교실을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파업 참가자들은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저희는 공정임금제를 실시해서 80%까지 적용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좋은 일자리 그렇게 만들어 주자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3일 서울에서 집회를 연 데 이어 4일과 5일에는 강원도 교육청과 춘천중앙노을대에서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교육당국은 현장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학교별 사전 설명으로 도시락을 준비하거나 대체 급식을 제공하고 이마저도 어려우면 학사 운영을 조정해 단축 수업을 하도록 전달했습니다. 또 학교 실정에 맞게 돌봄 교실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의 총파업은 예정대로 강행됐지만 사전 준비 등으로 교육계에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5일까지 예정된 파업이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맞벌이 가정 등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공공부문 노동자 총파업에는 학교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도내 환경미화원들도 대거 참가했습니다. 특히 강릉과 속초, 삼척 등 영동 지역 파업 참가자가 많았는데요. 이들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철폐와 직접 고용을 촉구했습니다. 자치단체는 대체 인력과 장비를 긴급 투입하고 시민들의 쓰레기 반출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읍 시가지의 한 골목. 밤새 시민들이 내놓은 생활 쓰레기 수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쓰레기 수거 차량에 탑승한 이들은 환경미화원이 아닌 양양군 공무원들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입니다. 오늘 양양읍 쓰레기 수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6개 읍면에 공무원 24명을 투입해서 3일부터 시작된 민주노총 공공부문 총파업에 양양을 비롯한 영동 지역 환경미화원들이 대거 참가했습니다. 강원도는 전국에서 파업 참여 규모가 가장 큰 지역으로 도내 환경미화원 1000명가량이 이번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특히 강릉에서만 환경미화원 115명이 참가했고 속초 85명, 삼척 69명 등 영동 지역 참가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제 일성을 멈추고 세상을 멈춰서 비정규직이 만연한 세상을 멈추겠다는 이들 노조원들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고 정규직화를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서 2017년 7월 20일 날에 각 자치단체의 공공 부분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어요. 정규직 전환이라든가 용역, 파견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직고용을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정확하게 시키라는 얘기고요. 당장 해수욕장 개장을 앞둔 강릉시는 도심과 관광지 쓰레기 처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쓰레기 배출 자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읍면동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한 2,600명 가량 계신데 그분들께서 이제 쓰레기 배출 장소 생존권 투쟁에 나선 도내 환경미화원들은 4일 춘천 강원도청 앞에서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3일 오전 7시 5분쯤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서울 양양고속도로 춘천 분기점에서 59살 손모 씨가 운전하던 2.5톤 냉동탑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손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던 이재수 춘천시장이 기사회생했습니다. 3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2심 재판부는 토론회 허위사실 공포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의 정치 생명이 걸린 2심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3일 열린 이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던 1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유권자를 직접 방문해 투표 의뢰를 하는 호별 방문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와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시장의 혐의 중 호별 방문은 일부 유죄를, 허위사실 공표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이 시장의 호별 방문 혐의에 대해 주민센터 회의실은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방된 곳으로 선거운동 장소에 해당한다며 법에서 정한 호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시장이 방문했던 옛 춘천시 임시청사 사무실은 호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TV 토론회 당시 호별 방문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느냐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한 데에 대해서는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후 취재진 앞에 선 이 시장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앞으로 중단 없이 처음에 가졌던 마음대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장은 이날 벌금 90만 원이 선고된 항소심 결과가 확정되면 춘천시장직 유지가 가능합니다. 검찰이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가운데 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은 앞으로 3개월 안에 최종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일단 이 시장이 현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조심스럽게 보궐선거를 준비했던 지역 정치권은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판결로 민선 7기 춘천시 역점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향후 검찰의 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강원도의회 제283회 임시회가 열흘간의 일정으로 3일 개회했습니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2,445억 원 규모로 편성된 강원도 제3차 추경 예산안과 143억 원 규모의 도교육청 제2차 추경 예산안 등을 심의합니다. 이와 함께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통해 강원 상품권을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사업과 춘천 레고랜드 시공사 선정 문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올해 처음 개최하는 군장병 e스포츠 대회가 5일부터 인제에서 열리는 결선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도는 이번 대회를 군 부대가 많은 도내 평화 지역, 즉 접경 지역만의 고유 문화 콘텐츠로 키운다는 생각인데요.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 이경희 과장과 대회 의미와 앞으로 할 일 등에 대해서 성기석 기자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에 열리게 되는 2019년 군장병 e스포츠 대회는 평화지역에서 e스포츠라는 새로운 신문화 콘텐츠 사업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고 있고요. e스포츠 경기의 그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 e스포츠 협회와 공동 주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 2만여 명의 군장병들이 참여를 해서 1차적으로 예선을 치렀고요. 7월 5일 개최되는 인제군 다목적 경기장에서는 한 66개 팀에 한 300여 명이 참여를 해서 e스포츠로서는 전국 최대 규모의 대회가 열리게 되게 됐습니다. e스포츠는 이미 이제 신세대의 새로운 문화 코드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도내에 있는 군장병들에게도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여가 스포츠가 무엇이 있을까 조사를 해봤더니 압도적으로 e스포츠 경기가 아주 선정이 되었고요. 군장병들이 좋아하는 그 e스포츠를 강원도 DMZ 지역에서 평화 지역에서 이 대회를 한다면 그 지역 경기 활성화 방안에 할 수 있는 구상으로 저희가 이 대회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선전 열기가 저희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보다는 매우 좀 뜨겁고 높았습니다. 한 예로 결선전에 진출하기 위해서 군장병이 그 전역을 연기한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 바로 결선전에 오는 군장병도 있고 있습니다. 예선전에 흥행에 있다면 원동력이라고 한다면 이 대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군부대에 있는 관계자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그 군장병들의 이제 참여와 성원에 이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올해 대회는 6구만 참여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이제 해군과 공군도 좀 참여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세계적인 밀리터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싶고요. 총보다는 이제 키보드와 마우스로 이 겨루기를 하는 특색 있는 축제를 해서 군장병은 물론이오냐 가족과 관광객, 친구들 해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함께하는 지역의 이제 특색 있는 축제로서 해서 그 평화 지역의 e스포츠가 고유 브랜드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매주 토요일 날 평화 지역 5개 지역에서 상설 공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축제와 연계한 대형 콘서트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가깝게는 7월 30일 날 쪽패축제에 대형 콘서트가 있고요. 8월 3일에는 양구에 배꼽축제에 대형 축제가 되어 있고 9월에는 철원의 코스모스 축제, 10월에는 고성의 명태축제에 대형 여지껏 보지 않았던 외국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대형 그 콘서트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그 평화지역 DMZ 세계 유일무이한 DMZ 지역에서의 평화지역에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가 풍부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평화지역에 대한 것을 보고 느끼고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기업 신용평가와 기술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AAA와 T2를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기술 신용평가기관 주식회사 나이스 D&B에서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등급으로 환산한 결과입니다. 광해관리공단은 앞으로 산업계와 학계, 연구 분야의 기술 협력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광해 방지 인프라 강화와 지역 발전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양군이 주민등록 인구가 지난해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주민등록 인구가 올해 6월 말 기준 27,621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27,347명에서 약 270여 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양양군은 최근 서울 양양고속도로 개통 등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아지고 신규 아파트 공급과 도시재생 사업 등으로 주거 환경이 나아진 것을 인구 증가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강원대학교가 양성평등 추진 우수대학으로 선정돼 교육부총리 표창과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강원대는 최근 교육부가 전국 38개 국립대를 대상으로 양성평등 추진 성과를 평가한 결과 순천대와 함께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성 교원 임용 비율을 37%로 늘리는 등 여성 교원 채용 확대와 성평등 의식 개선, 남성 육아휴직 장려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원대는 대학 내 양성평등 문화 촉진을 위해 여성 보직 교수 확대와 리더 양성에도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정부와 하반기 도시문화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조운동과 신사우동 일대를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운동 요선시장 일대는 중심시가지형으로, 신사우동은 우리 동네 살리기형으로 각각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에 선정되는 춘천시는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인근과 지하상가, 요선시장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고 낙후된 신사우동 일대의 생활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방침입니다. 2019년 하반기 도시문화재생 사업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우리도 저녁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날보다 더 덥겠습니다. 목요일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겠고 자외선 지수, 오존 농도 또한 높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춘천과 원주 19도, 속초 20도, 강릉 21도까지 오르며 아침에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영서 지역은 폭염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춘천과 원주 33도, 강릉 31도, 홍천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우리도 저녁 비 소식이 없습니다. 다만 무척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영서 지역은 이번 한 주 폭염특보가 계속되겠습니다. 영동 지역도 한 주 동안 비 소식은 없겠고 아침과 낮 모두 기온이 높겠습니다. 한낮에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맞겠고 파도의 높이도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목요일 전국이 맑겠고 오존 농도 자외선 지수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들이 이어지면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워지겠고 주말인 토요일에는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남부의 폭염은 모레까지 이어지겠고 중부는 다음 주 초반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다음 주 중반쯤 장맛비가 내리면서 꺾이겠습니다. 여름철에는 볕을 가려주고 또 그늘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해주는 것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수분을 충분하게 또 꾸준하게 섭취해 주셔야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기온 서울과 경남 21도, 충북과 전남 20도가 되겠습니다. 한낮 기온 전국 대부분 지역 30도가 넘겠습니다. 서울과 충북 32도, 경북은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전국 바다 날씨입니다. 전해상 비 소식 없이 맑겠고 파도의 높이도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